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근길인데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막힐 것 같네요. 나름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뭐 다 시스템 덕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항상 투자를 할 수 없는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내렸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투자 시스템이었는데, 요즘 상황이 좀 비슷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달러 환율이 1187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뭐 연고점이라고, 뭐 1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2주 정도 사이로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달러 가격이. 물론 이제 제가 달러 투자를 했었다면 2주 전에 수익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죠. 예, 뭐 복리의 수익을 얻지는 못하죠. 단 한 번의 수익을 얻고 끝나는 어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달러 가격이 일반적으로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수준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분석한 기준에는 지금은 오히려 달러를 살 때가 아니라 원화를 매수를 해야죠.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달러 투자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주식으로 따지자면 현금 비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매수를 할 경우에 50%는 주식을 매수를 하고 또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요즘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금 비중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항상 100% 투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달러를 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았거든요 지금. 자, 이 상황에서는 저는 현금 비중이 100% 있는 게 아니라 원화를 매수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한다라는 개념이 곧 원화를 매수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기다리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곧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저는 달러를 다 매도하고 원화를 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원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 전 재산은 지금 원화를 풀 매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달러 자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이 현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약간 이제 불안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주식도 좀 사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달러를 다 팔았더라도 원화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투자를 위한 현금 자산은 모두 원화를 매수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오르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이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인이었다, 그런 상황이어도 마찬가지겠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좀 신기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달러 투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되게 괜찮은 투자의 대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1130원이 되고 1140원이 되고 지금 이제 1187원,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되게 높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원화를 풀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원화를 매도할 수 있는, 즉 반대로 말하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실질적인 원화의 자산 증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달러 투자는 더없이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투자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만 할 경우에는 제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달러와 같은 또 다른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식 공부를 하게 됐죠. 주식 공부를 하는 방법은 처음에 간단했어요. 블랙잭을 공부를 할 때는 도서관에 블랙잭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그리고 서점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만한 것들이 차고도 넘치죠. 한 1년 정도 사이에 책을 거의 한 10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도움이 됐던 책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워런 버핏,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피터 린치,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그런 투자 대가들의 그런 책들이 저한테 역시나 도움이 됐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한 1,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이미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나를 읽어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날리고 그래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읽어야 될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 대가들의 책들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감명 깊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했던 달러 같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는데 가장 큰 힌트를 줬던 책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는 책이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사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알게 돼요. 이 가치 투자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죠. 지갑을 사러 어느 상점에 갔는데 10,000원짜리 지갑과 20,000원짜리 지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지갑을 사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와중에 이게 지갑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10,000원짜리 지갑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5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00원짜리 지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20,000원짜리 지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물론 20,000원짜리 지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50,000원이 들어있는 10,000원짜리 지갑을 사면 지갑을 사자마자 이익을 보는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가치 투자라는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예요.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지분을 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회사의 지분을 산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 혹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내가 산 주식의 지분만큼 배분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치 투자에서는 이제 내재 가치라고 부르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그 회사의 가치와 비례하지를 않는 거죠. 지갑의 가치와 지갑의 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면 10,000원에 샀던 그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은 사실 60,000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0,000원이 들어있는 10,000원짜리 지갑의 시장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10,000원에 구입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와 기업의 내재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제 가치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현재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시가총액은 100억 원인데, 그러니까 100억 원을 주면 그 회사의 지분을 100%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회사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자산은 500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원짜리 지갑에 5만원이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100억짜리 회사에 500억이 들어있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안정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 주가가 하락하면 계속 사야죠. 이런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도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하락하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2만원의 가치가 있는 2만원짜리 지갑을 샀다면 그 지갑의 가치가 뭐 18,000원이 되고 만원이 되고 5,000원이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들겠죠.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던, 그러니까 5만원이 들어있는 만원짜리 지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2,000원만큼만 일단 샀어요. 그런데 지갑의 가격이 8,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5,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1,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00원만 더 내면 그 지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샀던 2,000원과 그리고 나중에 산 1,000원 이렇게 가격을 합치면은 나는 3,000원에 5만원이 들어있는 만원짜리 지갑을 얻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참 당연하고 쉬운 얘기죠. 원래 가치보다 싸게 팔면, 그리고 그것을 사게 되면 결국 수익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아주 당연하고 이렇게 간단한 주식 투자의 원칙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호구라고 하죠. 예, 주식 호구로 살아야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내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를 보이는, 즉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주식을 사서, 그러면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주식을 사야겠죠. 달러처럼.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달러에 투자했던 그런 방식대로 가져가면 결국에는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주식 그 내재 가치,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뭐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뭐 PER, PBR, 뭐 PCR, PSR 뭐 이런 주가 지표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무 성과들에 따른 그런 이제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데이터만으로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이 회사의 가치보다 낮은 상태다라는 것을 숫자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안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회사는 내재 가치가 충분해, 현재 주가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야 라고 투자를 했다가, 달러처럼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달러에 투자했던 것처럼 버텨낼 수 있는 뭐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정도로 그 회사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능력이 조금씩 더 공부하고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정도 회사는 이 회사 정도면은 뭐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겠구나,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없겠죠. 뭐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폭락을 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뭐 그 어떤 주식도 믿음이 가지 않겠죠. 확신도 없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회사의 가치를 측정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 뭐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상태였는데 제 능력이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찾게 돼요. 그때 제가 접했던 게 바로 퀀트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에서는 이제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신을 갖고 달러처럼 집중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회사를 찾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모자라지만 퀀트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